128에서 이어갑니다. 베어티튜드는 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행복을 뜻하는 단어인데 베어라는 동사와 아티투도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에서 베어는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아티투도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 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단어가 유독 마음에 남는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140. Si valles bene est edo valleo. 이 문장은 로마인들이 편지를 쓸 때 애용한 첫 인사말입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저는 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 전부를 다 쓰지 않고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 S, V, B, E, E, V 라는 약어로 표시했습니다. Si valles bene valleo 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 줄여 쓴 문장은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로마의 인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로마인은 인사를 할 때 상대가 한 명이면 살베 또는 아베라고 인사하고 여러 명일 경우는 살베떼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뜻은 모두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아베 마리아 라는 것도 로마인의 인사법으로 안녕하세요 마리아 라는 뜻입니다. 로마인은 편지를 쓸 때 사용한 것처럼 헤어질 때는 한 명에게는 발레, 여러 명에게는 발레떼 라고 인사했고 그 뜻은 모두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유럽어 가운데 로마인이 사용한 이 인사말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은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로 발레는 좋아, 됐어 라는 의미로 일상화해서 자주 사용하는데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발레.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죠. Si valles bene est edo valleo 혹은 Si vale bene valleo. 143. 따라서 말 한 필이 전속력으로 달리다 지칠 시점에 말을 교체해야만 가장 신속하게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각 거점마다 역, 스타티오를 설치하고 우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역이라는 뜻의 영어 스테이션이 유래합니다. 우체국장의 임무는 오늘날과 달리 말의 교환, 마부 관리, 수의사들의 관리, 감독 등이었습니다. 일설에는 로마에서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면 파리까지 전달되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해요. 이것은 로마가 단지 군사력만을 통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식의 평화를 유지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당시로서는 첨단의 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고대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잘 정비된 도로망인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해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이전에 아시리아 나중에는 이제 몽고에서 가장 잘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죠. 우리나라도 그러했을 텐데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144. Si valles bene est ego valleo. 그대가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라는 로마인의 편지 인사말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타인의 안부가 먼저 중요한, 그래서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안녕하다는 그들의 인사가 문득 마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호디의 미기,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왔고 내일은 당신이 관이 되어 들어올 것이니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의 문구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호디에 미기 크라스티비. 그래서 이것도 미히라고 안 하고 미기라고 하는 것이 또 특이합니다. 호디에 미기 크라스티비. 인간은 타인을 통해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관이 되어 제게 기억으로 남았고 제 죽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일은 저 역시 관이 되어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또 그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늘은 내가, 내일은 내가 죽음으로써 타인에게 기억이라는 것을 물려주는 존재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남긴 향기는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것은 제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억을 밑거름 삼아 내 삶의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61. 까르페 디엠은 원래 농사와 관련된 은유로서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쓴 송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식구입니다. 까르페 디엠 ความ 미니멈 크레둘라 포스테로.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고. 까르페라는 말은 까르포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과실을 수확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만 한 해 동안 땀을 흘린 농부에게 추수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일 겁니다. 그래서 까르포 동사에 즐기다, 누리다 라는 의미가 더해져 까르페 디엠, 곧 오늘 하루를 즐겨라 라는 말이 됐습니다. 시의 문맥상 내일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오늘의 의미를 두고 살라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숱한 의역을 거쳐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으로 정착되었는데 주목할 건 이 말이 쾌락주의의 사조의 주요 표제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템푸스 푸지트 아모르 마네트.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오랫도록 스툴투스 S로 남지 않으려면 멍청한 누군가가 겉으로 내뱉는 말 뒤에 숨은 가슴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나는 정작 사랑을 빼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것일까? 사랑이 빠지면 그 무엇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 나는 무엇을 남기려고 이렇게 하루를 아등바등 사는가? 템푸스 푸지트. 시간은 흘러도 아모르 마네트. 사랑은 남는다. 174. 새들을 각자 저마다의 비행법과 날개짓으로 하늘을 납니다. 새들은 인간도 같은 나이라 해서 모두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저마다의 걸음걸이가 있고 저마다의 날개짓이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어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내 걸음의 속도와 몸짓을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178. 라틴어에서 아기라는 단어 인판스는 인판스의 합성어입니다. 인은 동사, 형용사, 명사, 분사 앞에 붙어서 부정, 박탈, 반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판스는 말하다를 의미하는 파로 동사의 현재 분사입니다. 따라서 인판스는 말 못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 실제로 로마법에서 유아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 인판스 키 파레 농 포테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의 7세 미만은
유아로 규정했습니다. 라틴어에서 어린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작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파르블루스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의 의미로 고착되기도 합니다. 로마법에서 소년은 14세 이상이고 소년은 12세 이상입니다. 남녀 각각 14세와 12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엔 남녀 각각 16세와 14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법적 능력의 시작은 성년이 되는 만 25세에 주어졌습니다. 즉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결혼할 수는 있었지만 로마법상 25세 이하는 미성숙자로 미성년이라고 했고 그들에게는 자기 의사에 따른 법률 생활의 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183. 이탈리아어로 티라미수는 끌어당기다, 잡아 끌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티라레의 2인칭 명령 형태인 티라에 직접 목적어 미가 결합하고 여기에 방향을 가리키는 위에, 위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수가 합쳐져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티라미수의 이름은 이 케이크를 먹으면 울적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90. 바텐더는 술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국자로 손님들의 잔에 퍼주었고 따뜻한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물이 담긴 가죽 주머니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넣어 따뜻하게 데운 후 내주었습니다. 시인들은 이를 여과하다 라는 의미의 리쿠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됐는데 리쿠오르라는 단어에 알코올 음료나 술이라는 의미가 추가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철자 그대로 liquor라고 사용합니다. 218. 한편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니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죠. 코지토 혹은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데카르트가 자신의 저서 철학의 원리에 남긴 철학적 언명으로 서구 철학의 기본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원래 학자들이 아니라 프랑스 독자들을 위해 프랑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 역시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 je pense, donc je suis 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 철학의 중심인 중세와의 단절을 나타내기 위해 프랑스어 대신 라틴어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프랑스어 원문보다 라틴어 표현이 더욱 유명해진 계기가 됐습니다. Sei coreano? 자네 한국인인가? Si, 비야 꺼져버려. 라틴어로 공부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은 studere이고 여기에서 영어의 study가 유래했습니다. 본 뜻은 전념하여 노력하다, 갈구하다, 몰두하다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노력하는 것이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퇴계의 경사상을 학습법에 적용하면 한 곳에 몰입하여 다른 쪽으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퇴계는 이를 학습의 으뜸 중의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퇴계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에 있는 것과 사물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님을 분명하고 투철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과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그는 공부가 몸에 배도록 익히는 작업이 중요한데 익히는 일은 어떤 것이든 하나에 몰입하는 이른바 정신집중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246. 라틴어로 학문 과목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크게 아르스와 슈엔티에가 있는데 두 단어는 처음엔 별 구분 없이 사용하다가 12세기에 이르러 그 의미가 확실히 정착됩니다.
12세기 이후 진정한 의미의 학문은 슈엔티아, 그와 비슷한 논술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건 아르스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에 설립된 대학의 모토에는 슈엔티아, 학문 암, 베리타스, 진리, 사피엔티아, 지혜, 룩스, 빛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고 그것을 대학의 표제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하버드 대학교는 진리, 예일 대학교는 빛과 진리, 서울대학교는 진리는 나의 빛, 서강대학교는 진리에 복종하라를 표제어로 씁니다. 하지만 어떤 대학은 자기 대학만의 가치를 표제어로 쓰기도 합니다. 가령 옥스포드 대학교는 주님은 나의 빛,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양심이 없는 법은 공허하다,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이라는 표제어를 씁니다.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너도 나도 진리라는 말을 대학의 표제어로 둡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는 이 내용을 그대로 대학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다만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는 라틴어로 쓰지 않고 독일어로 디 바르하이트 비르트 오이히 프라이마헨이라고 쓰고 연세대학교는 영어로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라고 썼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 즉 베리타스는 참되고 진실한 것을 가리키는 형용사 베루스에서 나왔고 형용사 베루스에서 참, 사실, 진실, 진리를 의미하는 베름, 베리타스라는 말이 파생됩니다. 여기에서 이탈리아어의 베리타, 프랑스어의 베리떼, 스페인어의 베르다, 포르투갈어의 베르다지가 나오고요. 라틴어를 배우게 되면 유럽어가 왜 쉽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 쿠오que 트란시비트,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 쿠오que 트란시비트. 275. 1241년 이규보가 동국 이삼국집에서 부처님의 말씀에 본래 없고 잃은 것은 없고 잠시 머물 뿐이라고 했습니다. 불가에서 완전이란 없어요. 진정한 완전이란 완전의 상태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웃고 울 일들이 일어나고 또 지나가고 그렇게 반복해 가는 것일 겁니다. 완전이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시시각각 새로운 창조다 라는 말은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281. 희망은 라틴어로 스페스인데요. 기대하고 바란다 라는 뜻으로 인도 유럽어 스페스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절망에 빠지는데 그래서 절망은 희망이 거두어진 것이라는 의미의 데스페라티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의 desperation이 된 겁니다. 289. 친구들의 마음에 살베테 메이 소치, 이 인사를 건네며 신약 성서 마테오 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빌려 답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 불리지 마라. 사실 너희의 스승은 한 분이고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그 챕터들이 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했고요. 꽃으로 피어나야 할 인생, 꽃보다 뿌리를 내리게 하는 수업. 저자의 수업을 들었던 한 제자는 아직 꽃피지 못한 청춘인 20대에 자신은 이 수업에서 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저자의 수업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단점이 공부하는 데 장점이 되었지만 그 장점이 훗날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단점이 되었다는 저자의 고백은 나 자신의 장단점과
집착, 아집은 무엇이었는지 성찰하게 한다. 로마의 묘지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 호디에 미기 크라스티비의 뜻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라는 것을 설명하며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풀어놓고 그를 통해 죽음이 언젠가는 나의 몫이라는 걸 일깨워주며 삶과 죽음이 멀지 않다는 화두를 던진다. 뭐 등등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제자와의 편지 같은 것들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